클러치 타임의 디테일을 파헤쳐보는 시간, 농설남의 클러치 랩입니다. 오늘 준비한 클러치 타임은 2025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뉴욕 닉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시리즈 6차전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패배 시 플레이오프 여정이 끝나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었기 때문에 홈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줬고 4쿼터 2분 30여 초가 남은 시점 7점을 리드하며 팬들에게 7차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뉴욕의 심장, 뉴욕의 작은 거인, 뉴욕의 차은우, 제일런 브런슨이 뉴욕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7점 뒤진 상황, 디트로이트 백코트 중 개인 수비가 가장 약한 슈러더가 본인과 매치업되자 곧바로 아이솔레이션을 시작합니다. 팀 동료들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코트 반쪽을 완전히 스페이싱 해준 상황. 슈러더는 수비 구멍답게 텅 빈 코트 반쪽에 팀 동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파를 쉽게 허용했고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엔드원을 내주고 말았죠.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메이드하며 4점 차로 추격하는 뉴욕 닉스. 디트로이트에서는 올 시즌 완벽히 정상급 가드로 성장한 케이드 커닝햄이 반격에 나섭니다. 젤런 듀란과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커닝햄을 위한 스태거 스크린을 시도하지만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가진 뉴욕은 완벽한 쇼앤 리커버리로 대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더웨이가 스크린을 걸어보지만 완벽히 대응하죠. 여기서 커닝햄이 베이스라인으로 공격을 진행하자 토비를 막던 조시 하트가 매치업을 벌이고 아이스 디펜스 형태로 아누노비와 함께 압박해버립니다. 커닝햄은 어쩔 수 없이 힘겹게 볼을 밖으로 빼냈고 공은 슈러더에게 연결됩니다. 슈러더는 직전 수비에서의 실점의 여운이 남았던 것인지 아쉬운 선택을 하였고 결국 디트로이트는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죠. 계속해서 추격에 나서는 뉴욕 닉스. 이번에도 브런슨은 본인의 매치업이 슈러더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를 공략해버립니다. 이번에는 탑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전개하는데 슈러더의 끈질긴 집착에 브런슨이 다리가 풀린 듯 했지만 결국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하는 브런슨. 이 장면에서 브런슨의 완전한 1대1 찬스를 위한 팀 동료들의 연기력을 동반한 움직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턱밑까지 추격당한 디트로이트는 다시 한번 커닝햄의 투맨 게임을 세팅합니다. 이번에는 커닝햄이 제대로 스크린을 받아 돌파를 시도하지만 타운스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득점에는 실패했죠. 그래도 공격권은 계속해서 유지한 디트로이트. 커닝햄은 탑에서 다시 투맨 게임을 시도할 생각으로 일단 제일런 듀란에게 볼을 넘겨주는데 수비 집중력이 절정에 달한 타운스가 이를 알아채고 볼을 가로챈 뒤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타운스는 얻어낸 자유투 1구 성공 이후 2구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도 미친 집중력과 투지로 볼을 향해 달려들어 공격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닉스의 추격을 이어갈 선수는 역시 지금 완전히 뜨거워진 브런슨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이것을 예상하고 이번에는 브런슨에게 가장 뛰어난 수비수인 아우사르 탐슨을 붙였습니다. 역시 팀 내 최고의 퍼리미터 수비수답게 완전히 불타오르던 브런슨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탐슨. 덕분에 1점차 리드를 유지하게 된 디트로이트가 경기 종료 1분 남은 상황에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는 한 번 더 가장 확실한 옵션인 탑에서 제일런 듀란과 케이드 커닝햄의 투맨 게임을 전개해왔고 이번에는 롤맨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듀란이 자유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닉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듀란의 정규리그 자유투 성공률은 66.9%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1구를 흘리는 듀란. 그러나 2구는 침착하게 성공하며 리드를 2점 차로 늘립니다. 이제 1분도 남지 않은 상황. 뉴욕은 2개 남은 타임아웃 중 하나를 사용하며 패턴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인바운드 패스는 미칼 브리지스가 준비하고 3점 라인 안쪽에 조시 하트, 미첼 로빈슨, 젤런 브런슨이 한 줄로 세팅한 뒤 탑에서 아누노비가 대기합니다. 플레이가 시작되자 하트와 로빈슨이 아누노비에게 스태거 스크린을 세팅하고 아누노비가 공을 받아 바로 공격할 것처럼 위협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페이크였고 아누노비에게 시선이 쏠리자 브런슨이 그대로 로빈슨과 하트를 스크린 삼아 컬컷을 노립니다. 디트로이트 수비가 순간적으로 아누노비와 스크리너들에게 어그로가 쏠린 덕분에 골밑에 찰나의 공간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고의 수비수 아우사르 탐슨의 진가가 나왔는데요. 직전 브런슨의 공격을 완벽하게 나가낸 탐슨이 이번에도 브런슨을 매치업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늦었지만 끝까지 브런슨을 따라잡았고 순간적인 찬스에서 브런슨은 탐슨의 아우라에 멈칫하며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거죠. 조시 하트의 도움으로 다시 빠져나온 브런슨이 이번에는 영리하게 다시 슈러더를 매치업으로 바꿔 공격을 시도합니다. 브런슨의 슛은 아쉽게 림을 돌아 나왔지만
브런슨에게 슈러더와 탐슨이 모두 쏠려있는 탓에 브리지스가 여유롭게 팁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경기는 30초를 남기고 다시 원점이 된 상황. 디트로이트는 또다시 같은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뻔해져 버린 패턴에 닉스는 완벽하게 공간을 좁히며 대처하였고 커닝햄의 무리한 레이업은 결국 림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0초를 남겨두고 최후의 작전 타임을 사용하는 뉴욕 닉스. 마지막 공격에 공을 받은 건 역시나 브런슨이었고 그를 막아서는 것도 역시나 탐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브리지스가 매치업을 바꿔줄 것처럼 스크린을 오자 스크린을 빠져나가기 위해 탐슨은 브런슨에게 몸을 바짝 붙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페이크였고 브리지스는 토비와 함께 그대로 브런슨을 지나쳐 공간을 열어줍니다. 브리지스의 움직임은 탐슨을 어쩔 수 없이 브런슨에게 바짝 붙게 만들었고 이는 브런슨의 1대1의 어드밴테이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팀의 승리가 본인의 어깨에 달려있는 순간 브런슨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죠. 브런슨은 순간적인 가속과 돌파 액션을 하며 탐슨이 본인과 함께 급가속하게 한 뒤 급브레이크와 함께 순간적인 범핑으로 탐슨을 2m 멀리 떨쳐내버립니다. 그리고 돔 수비가 올 수도 있는 박스 안쪽 돌파가 아닌 3점 슛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 이 슛이 그대로 적중하면서 4.3초를 남기고 3점차 리드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3점을 성공시키며 이날 40득점을 채운 브런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부가 끝난 건 아니었죠. 디트로이트 역시 최후의 타임아웃 이후 동점을 노리기 위해 패턴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큰 X자 모양으로 세팅하는 디트로이트. 비즐리가 하더웨이에게 스크린 가는 척하다 방향을 틀어 토비에게 스크린을 갑니다. 다음 액션으로 원래 토비와 슈러더의 스태거 스크린을 받아 하더웨이가 볼을 받아야 했지만 토비가 넘어지면서 약간 꼬여버립니다. 일단 어떻게든 비슷하게 하더웨이에게 볼은 전달되었고 다음 액션의 주체인 커닝햄에게 핸드오프로 볼을 넘깁니다. 이후 슈러더의 스크린을 통해 커닝햄의 슛 찬스를 노려보지만 커닝햄에게 집중된 뉴욕의 수비진 때문에 전혀 찬스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커닝햄에게 과하게 몰려있는 뉴욕의 수비진영 덕분에 이번 시즌 리그 최다 3점 슛 2위의 비즐리가 와이드 오픈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동점 찬스. 그러나 여기서 비즐리는 커닝햄의 패스를 놓치며 치명적인 턴오버를 기록했고 그대로 경기는 닉스의 대역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막판 브런슨의 클러치 타임 집중력은 정말 엄청났고 어째서 본인이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로 선정되었는지 증명하는 경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클러치 타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준비에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